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새벽 6시 창문 틈으로 들어온 빛에 눈이 뜨입니다. 68세 김정자 씨는 습관처럼 휴대폰 시계를 봅니다. 6시네. 이제 일어나야지. 잠시 후 옆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집니다. 엄마, 딸의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애 좀 봐줘요. 나 회의 늦겠어요. 정자 씨는 이불도 개지 못한 채 방으로 달려갑니다. 아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울고 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물티슈를 버리고 젖병을 데웁니다. 분유를 흔드는 손끝이 떨립니다. 피곤해서만은 아닙니다. 나도 이런 적 있었지. 그땐 내가 엄마였는데. 이젠 또다시 엄마 노릇을 하고 있네. 잠시 후 딸은 가방을 메고 서둘러 나섭니다. 엄마, 점심은 냉장고에 죽 있어요. 미안해요. 오늘 회식이라 늦을 거예요. 문이 닫히자 집안이 고요해집니다. 아기는 뒤척이며 칭얼거립니다. TV도 라디오도 꺼져 있고 시계 초침 소리만 규칙적으로 흐릅니다. 정자 씨는 잠시 멍하니 거실을 바라봅니다. 내 하루는 언제부터 이렇게 남의 일정에 맞춰졌을까?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책임일까? 아기가 잠들면 설거지가 기다리고 설거지가 끝나면 빨래가 끝나면 다시 밥이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루가 또 흘러갑니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환하게 내리쬐지만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해가 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손주를 돌보는 60대 이상 여성은 140만 명이 넘습니다. 그 숫자 뒤에는 자신의 인생을 잠시 멈춘 수많은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또다시 누군가의 할머니로 살아가느라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는 삶. 오늘 그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아기가 낮잠에 듭니다. 정자 씨는 조심스럽게 TV를 켭니다. 볼륨 5.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한 여행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바다, 꽃, 웃음. 그녀는 잠시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리모컨을 내려놓습니다. 거실 창문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눈에 들어옵니다. 머리는 눌려 있고 얼굴엔 피로가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나였나? 문득 가슴이 서늘해집니다. 그녀는 10여 년 전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친구들과 남이섬도 가고 도서관에서 시 수업도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나였는데. 하지만 지금은 하루가 모두 누군가의 일정표 위에 있습니다. 딸 부부의 출근 시간, 손주의 낮잠 시간, 저녁 준비 시간, 목욕 시간, 재우는 시간. 그 안에는 김정자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녀는 무심코 캘린더를 넘겨봅니다. 치과 진료, 정순이 생일, 교회 모임. 모두 몇 달 전 일정입니다. 그 이후로 그녀의 스케줄은 비어 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립니다. 나도 내 이름으로 된 하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날 저녁 딸이 퇴근해 돌아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요. 회사가 너무 바빠서. 괜찮아, 괜찮아. 그녀는 웃어 보이지만 그 미소엔 힘이 없습니다. 식탁에 앉아 국을 뜨다 문득 눈물이 그릇에 떨어집니다. 언제부터 내 웃음이 이렇게 슬펐을까? 며칠 후 딸 부부가 퇴근길에 함께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딸의 표정은 다정했지만 어딘가 흔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요즘 금리가 너무 올라서 저희가 집 대출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딸은 잠시 눈치를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집 있잖아요. 거기 전세 주시면 그 전세금으로 저희 대출 좀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자 씨는 놀란 듯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건 엄마가 노후 준비로 모아둔 돈이야. 그러니까요. 엄마 노후는 저희가 책임질게요.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너희가 내 노후를 책임진다고? 그럼요. 엄마 혼자 뭐 하실 거예요? 어차피 요즘 혼자 사는 거 위험하기도 하고 같이 살면 좋잖아요. 사위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도 손주 보시기 편하고 저희도 생활비 부담이 줄고요. 서로 좋은 일 아니겠어요? 딸도 덧붙였습니다. 엄마도 그 넓은 집에 혼자 사는 거 적적하잖아요. 그 돈으로 저희가 조금 숨통이 트이면 엄마한테 용돈도 드릴게요. 용돈? 정자 씨는 잠시 웃음이 났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허탈한 숨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내주고 그 대가로 용돈을 받는다는 거니?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하죠. 저희도 힘들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도 내 노후 자금은 손대면 안 돼. 엄마, 그 돈 그냥 놔둬서 뭐 하시게요? 지금 엄마한테 제일 필요한 건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내가 가진 걸 다 줘야 하니?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위가 침묵을 깼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요즘 다 그렇게 삽니다. 우리 세대가 얼마나 힘든데요. 어머님 세대처럼 집값 오르고 연금 넉넉한 세대도 아니고요. 정자 씨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너희 세대가 힘들다는 거 알아. 근데 나도 그때는 힘들었어. 새벽 4시에 나가서 식당일 하고, 퇴근하고 청소일 하면서. 너희 학비, 결혼 비용, 집 살 때 자금 다 해줬잖니. 딸은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건 그때고요, 엄마.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정자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 노후를 너희 대출로 막겠다는 거니? 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우리 가족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순간 정자 씨의 손이 식탁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늙어서 돈 떨어지면 그때도 너희가 책임진다고? 그럼요, 엄마. 그땐 저희가 더 잘 벌고 있을 거예요. 그래, 그때 너희 애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텐데 학원비, 등록금, 생활비 다 늘어날 거야. 그때도 나한테 줄 여유가 있을까? 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식탁 위에는 저녁이 식어가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울렸습니다. 정자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내가 숨 쉴 틈을 만들어 주려고 살았어. 근데 이제 보니 내 숨 쉴 틈은 없더라.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까지. 너희 대출에 섞지 말아라.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진심이세요? 그래, 이번엔 진심이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아까까지 아이 웃음소리, TV 소리, 냄비 끓는 소리가 가득하던 거실은 순식간에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정자 씨는 식탁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국에서는 김이 다 사라졌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쨍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70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이제는 손주까지 키워주고 돈까지 내놓으라니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는 딸 사위, 손주. 그 옆에 자신은 희미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배경처럼 빛이 닿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집의 종이 되었을까?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는 순간 그녀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는 평생 엄마로만 불렸는데 이제 그 이름 말고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네.
그녀는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피곤에 절은 얼굴, 희끗한 머리, 붓기 어린 눈. 이게 내 모습이었구나. 그녀는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다시 찾아야겠다. 그날 아침 정자 씨는 평소처럼 손주 옷을 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손주를 사랑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부엌으로 들어오자 정자 씨는 이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손주 젖병 대신 흰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겠다. 딸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정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이제 손주 봐주는 거 그만하려고.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딸은 젓가락을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는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정자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도 알잖아. 내가 작년부터 허리도 안 좋고 혈압도 오르고.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이야. 마음이요? 그래. 내가 나로 사는 시간이 너무 없더라. 눈 뜨면 아기 울음소리, 밤엔 설거지, 빨래. 하루 종일 남의 시간에 맞춰 사는 게 내 삶이 돼버렸어. 딸은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저희는 엄마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어린이집은 아직 너무 어려서 힘들고 시터는 요즘 위험하잖아요. 정자 씨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방법을 찾아야지. 엄마, 너무하시다. 그래, 너무한 건 나였지. 내 몸 아픈 줄도 모르고, 내 마음이 멍드는 줄도 모르고. 딸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없으면 우리 어떡해요? 정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없이도 살던 세월이 있었잖니. 그때 너도 잘 해냈잖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위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혹시 우리가 너무 의지했나요? 응, 조금 많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너희 도와주려고 여기 온 거 맞아. 근데 이제 나 자신도 도와야 할 때가 됐어. 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우리한테 화난 거죠? 아니야, 화난 게 아니라 깨달은 거야. 나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나로 살고 싶어. 그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해. 시터를 쓰든 어린이집을 알아보든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거야.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이제 어디 가요? 정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 친구들이랑 시청 문화센터에 등록했어. 수채화 수업 있더라.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어. 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어릴 적 자신을 키워주던 엄마의 모습이 스쳤습니다. 강하고 따뜻하고 늘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던 사람. 이제 그 엄마가 자기 인생을 찾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희를 덜 사랑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나 자신도 사랑하겠다는 거야. 그날 이후 정자 씨의 아침은 달라졌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울음소리가 들리던 방이 이제는 새소리로 시작됩니다. 냄비 대신 커피포트, 젖병 대신 작은 머그컵. 창문을 열자 바람이 살짝 스칩니다. 그래, 이게 내 아침이었지. 그녀는 천천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빈 캘린더 한 장을 펴놓고 볼펜으로 처음 써내려갔습니다. 수채화 수업, 오전 10시, 복지관 건강체조, 수요일, 정순이 만나기, 금요일 오후. 캘린더에 오랜만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일정이 하나씩 채워집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도 다시 약속이 생겼네. 첫날, 시청 문화센터. 손끝으로 물감을 번지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젖병 대신 붓을 잡은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일 줄이야. 옆자리의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손주 보느라 오래 쉬었어요. 그럼 이제 해방이시네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조금 나답게 살고 싶어서요. 그날 두 사람은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다음 주엔 같이 영화도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누구의 일정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으로 하루를 산다는 것. 그게 이렇게 벅찬 일일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복지관 건강체조반에도 나갔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괜찮네. 아직 나 살아있네. 운동을 마치고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노후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나는 요즘 글쓰기 수업 들어. 내 인생 써보는 거야. 나는 마을 합창단에 들어갔어. 목소리도 늙지 않더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내 목소리를 다시 찾아야겠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 햇살이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사는 거였구나.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하루를 쓰는 거. 그리고 그녀는 조금씩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 갔습니다. 월요일엔 수채화, 화요일엔 뜨개질, 수요일엔 건강체조, 금요일엔 친구와 영화. 이제 그녀의 캘린더엔 손주 예방접종, 딸 회식 대신 나의 하루가 하나둘 채워지고 있습니다. 며칠 후 정자 씨는 오랜만에 은행을 찾았습니다. 대기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있으니 예전엔 무심히 지나쳤던 자산관리 상담창구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 돈, 내가 관리한다. 그 문구가 유난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돈을 공부해야겠다. 그녀는 창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투자, 뭐가 있어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요즘은 위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 ETF 같은 걸로 천천히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ETF요? 예. 주식 여러 개를 묶은 펀드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노후 인컴 ETF는 배당이 꾸준히 나오고 국고채 ETF는 금리가 오를수록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줍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내 돈이 쉬게 두면 안 되겠네요. 직원은 종이에 적어주었습니다. 매달 배당형 ETF 코덱스 고배당, 타이거 국고채, 아리랑 노후 인컴. 요즘 어르신들은 이 세 가지로 포트폴리오를 많이 짜세요. 집으로 돌아와 앉은 정자 씨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 남의 대출이 아니라 내 노후를 위해 써야겠다.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해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건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공부해. 공부요? 내 돈 공부. 이제는 내가 벌고, 내가 쓰고, 내가 지킬 거야. 딸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웃었습니다. 엄마 멋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의 장부를 다시 펼친 기분이야. 며칠 후 정자 씨는 복지관에서 열린 시니어 경제활동 설명회에 갔습니다. 의자마다 놓인 리플렛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돈이 많아야 편한 게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있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사회복지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70세까지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시니어 일자리 중 가장 인기 많은 건 도서관 사서보조, 공원 관리, 학교 급식 도우미, 행정센터 안내직입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게 진짜 우리 나이에도 가능해요? 그럼요. 65세 이상 채용률이 5년 새 40%나 늘었어요. 특히 경력이나 자격이 있는 분들은 노인적 합직종보다 사회 서비스형으로 월 9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받습니다. 정자 씨는 메모를 했습니다. 복지관 안내 자원봉사 월 10만 원, 학교 배식 도우미 월 60만 원, 도서관 사서 보조 월 80만 원.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말이구나. 설명회가 끝나자 상담사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벌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하는 시니어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관심 분야를 이야기로 풀면 보조금도 받아요. 정자 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 얘기도 누가 들어줄까? 상담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어르신 얘기를 좋아해요. 삶의 이야기가 진짜니까요. 그날 밤 정자 씨는 오랜만에 노트를 폈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인생 다시 쓰기.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나는 엄마로 살았고 할머니로 살았다. 이제는 김정자로 살고 싶다. 그녀는 다음 날 복지관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도서관 사서 보조 지원, 시니어 유튜브 교육 프로그램 신청. 손끝이 떨렸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일을 돕는 게 아니라 내 일을 시작하는 거야. 며칠이 지나고 정자 씨는 복지관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창밖의 햇살,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녀는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한쪽 테이블에는 늘 같은 자리에 앉는 어르신 세 분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좋은 약을 쓰는지 이야기하고 뉴스를 두고 서로 의견이 달라도 웃으며 넘어갑니다.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커피만 마십니다. 저 사람들은 꼭 오래된 친구 같네. 서로 기대지 않고 그냥 곁에 있네. 정자 씨는 괜히 마음 한쪽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의 주변을 떠올렸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남편, 가족에게만 매달려 살았던 삶. 내가 행복하냐? 는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남이 괜찮은지만 물으며 살아왔죠. 결국 그녀의 인간관계는 의무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부탁, 찾아오면 부탁, 심지어 명절에도 감사 대신 엄마, 이거 좀 해주세요. 그 말이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평생 돌봐온 사람들은 많았는데 정작 나를 돌봐주는 사람은 없었구나.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옆자리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희는 매주 이 시간에 모여요. 혹시 다음에 같이 오실래요?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를 향해 웃고 있는 얼굴, 수채화 모임 친구들이었습니다. 순간 마음 안쪽이 따뜻하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같이 하자고 말해준 게 도대체 얼마만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외로운 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라는 걸. 노년의 외로움은 혼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속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평생 가족 안에서 살았지만 정작 누구에게도 진짜 마음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녀는 가족 안의 고립에서 벗어나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봄비가 내리던 날, 정자 씨는 우산을 들고 천천히 공원 벤치를 걸었습니다. 바람이 아직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자니 나뭇잎 사이로 물방울이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야 좀 숨을 쉬는 것 같네. 지나가는 중년 여성이 손주와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예전의 자신 같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 시절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때의 사랑도 지금의 평안도 모두 다 내 인생의 한 장면이었다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던 시간도 소중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시간이 남아있다는 걸요. 그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의 마음이라는 제목 아래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사람은 늙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자신을 잃는 게 두려운 것이다. 나는 오늘 나를 다시 찾았다. 그녀는 펜을 놓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슬픔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을 인정하는 단단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하셨어요? 나 복지관 갔다가 친구들이랑 밥 먹었어. 엄마, 요즘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이제 내 스케줄 챙기느라 정신이 없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딸의 목소리가 조금 젖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요즘 엄마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뭘 배워? 나도 나중에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로서 멋지게. 정자 씨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살며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됐네. 그 말이면 됐어. 그녀의 눈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건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미소가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게 된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압니다. 노년의 행복은 돈이나 건강보다 마음의 주도권을 다시 찾는 데 있다는 걸.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였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들과 나를 믿어주는 나 자신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일기에 적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손길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내 인생은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되찾기 위해 여기까지 온 거였다는 걸.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누군가의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의 목소리에 따라 살겠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비가 그친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자. 누구의 엄마로 살던 인생에서 다시 나로 돌아오는 일. 그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고귀한 자유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를 위해, 세상을 위해 살아오신 여러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누구의 부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뻐하는 일로 하루를 채우세요. 작은 산책도 좋고 오래 미뤄둔 꿈을 꺼내도 좋습니다. 남은 인생은 누군가의 뒤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앞을 향해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로 살아가세요. 그 길의 이름은 행복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